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녕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월요일 ISM 서비스업 지수부터, 그 다음에 금요일, 어제죠. 죄송합니다. 방송 날짜 기준으로는 이틀 전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예상을 넘어서는, 월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 다음 주 CPI, FOMC가 기다리는데요. 어떤 내용이, 어떤 분석이, 월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토마스 전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토마스 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예정돼 있죠. 화요일에 CPI, 그다음에 수요일에 FOMC,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화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걱정이 시장을 지배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특히 월요일 시작부터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이에 증시가 걱정하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이건 곧 12월 2일에 발표했던 고용지표에서 보였던 반응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이번 한 주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워낙 큰 이벤트들이 이제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갖고, 아, 최대한 몸살에는 장세.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에 금요일이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라 해갖고, 예, 분기 말 선물 옵션 만기이래요. 예, 이게 쿼드 위칭데이는 변동폭이 엄청 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증시 분기로 봐서 이게 상승 쪽으로 변동폭이 커질 게 아니고 하방으로 변동폭이 커질 거라 이제 모두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월가의 큰 손들도 그쪽에 하방에 지금 다음 주 금요일에 지금 잔뜩 쳐놓고 있거든, 숏에. 네, 이런 것이 지금 다음 주에 뭐 CPI라든가 FOMC라든가 선물옵션 만기, 이게 어느 하나라도 증시에 크게 상승할 만한 소재는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미리 잔뜩 웅크리고 있던 한 주 장세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가 그동안은 크게 증시에 영향을 주지 못했었는데, 월요일에는 거의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은 결국은 이 ISM 서비스업 지수의 향방, 이에서 보여지듯이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CPI, 그 중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 서비스업 부분이 핵심인 코어 CPI잖아요. 이것과 연결되어 네네.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네. 하여튼 뭐 월요일에 증시가 ISM 서비스가 잘 나오고 해갖고 하여튼 증시 하락을 이끄는 건 맞는데, 네. 저는 그 월요일 증시의 그 급락, 음. 여기에 ISM보다도 더 큰 변수가 있었다. 제가 그렇게 봐요. 그게 네, 무엇이죠? 네. 그게 뭐냐면은 그 미국의 이제 뱅크들이 이제 그 전국화되어 있는 이제 대형 뱅크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지방에 있는 뱅크들이 또 많거든요. 뭐 수백 개가 돼요. 네. 지방에. 그걸 이제 레저널 뱅크라고 그러는데, 이제 월요일 증시의 큰 하락은 그 미국의 그 레저널 뱅크들의 예. 저축률이 뚝 떨어졌다는 그 데이터가 나오면서 아마 증시가 겁먹은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면은 네, 레저널 뱅크들은 이제 주로 이제 소형 뱅크들이거든요. 예. 예, 중앙 뭐 JP 모건이나 뭐 이런 시리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뱅크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작은 이제 레저널 뱅크들인데, 이 뱅크들의 저축률이 뚝 떨어졌다는 것은 이 뱅크들의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지급 준비금을 위협할 정도로 지금 추세적으로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저널 뱅크들이 이 급하게 그 지준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보유했던 주식을 대량 매도했어요. 월요일 날에. 음. 네. 그러면서 특히 우량주보다는 지금까지 어닝이 잘 안 나왔던, 올해 내내 성적이 내내 안 좋았던 그 소형 이제 성장주, 이런 걸 이제 대거 이제 내다 팔아갖고 월요일 날에 이제 증시 지수도 많이 내려갔지만은
특히 그 ARK라든가 뭐 이런 예. 소형주들이 아주 개박살 났어요. 죄송합니다. 개는 아니고 아주 박살 났는데 네. 뭐 평균 뭐 7%, 10%, 네. 15%다 내려갔어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은 결국 지금 또 다른 또 데이터로 의하면은 미국의 가계에서 그 가계 넷 밸류가 있잖아요. 예. 가계 자산. 순자산.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이 지역은행의 그 예금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화요일에 JP모건의 제이먼 다이먼 회장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 가령 정부가 팬데믹 기간에 뿌려둔 돈으로 1조 5천억 달러의 가계의 예금 잔고가 쌓였지만 계속 현재 금리 인상 과정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 이 금액이 거의 다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지금 지역은행의 예금 잔고 감소와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말씀은 같은 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네네, 그렇죠. 그동안에 그 연준의 그 지속적인 그 긴축, 그 누적 효과가 드디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기반이 좀 약한 리저널 뱅크들의 이제 저축률, 또 하우스 홀드, 그러니까 가계들의 예. 그 자산 가치가 또 3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뭐 고용 지표도 뭐 숫자상으로 세게 나왔지만 속 내부로 들어보면은 네. 뭐 투잡, 두리잡 뭐 이렇게 뛰는 사람들에 의해서 숫자만 늘려진 거지 속의 질은 별로 좋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다가 또 이번 한 주에 원유 가격이 아주 연일 폭락했어요. 예. 거의. 연유 가격도 하락하는 게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쉽게 말하면 그렇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래 걱정. 아래 공포, 이게 지금 주가에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이거네요. 네네. 그렇죠. 이 원유 가격만 보면요, 현재 원유 가격이 올라가야 할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호재가 만발하고 있어요. 원유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그 다음에 러시아의 네. 캡 이런 거 감안하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원유 재고량이 거의 매주 계속 500만 배럴 정도 매주 내려가고 있어요. 재고량이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원유가 급격하게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거. 결국은 경제 리세션의 그 걱정이 증시를 휩쓸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에 그 리저널 뱅크의 저축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이건 추세적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다이먼 회장이 이제 경고했듯이 2023년에 국민들이 갖고 있던 여윳돈마저도 소진된다 그러면은 이런 저축률은 더 떨어질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좀 시점이 자꾸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에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지금 12월 2일에 고용지표, 월요일에 ISM 서비스업 지수와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조금 상회를 했지만 그렇다면 이게 결국 생산자들이 가격을 쉽게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럼 물가 높은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여기에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 앞에 선생님 언급하신 것처럼 아래 공포가 계속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PPI 발표되자마자 선물 주식에서 증시가 잠깐 급락을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 생산자 물가 지수 안에서 또 조금 이제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야채 가격이 많이 폭등했어요. 예, 그건 또 의외더라고요. 네, 그것이 올라감으로 해갖고 수치 자체가 높게 나왔거든요. 네. 이 야채 가격의 상승은 좀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요. 지금 겨울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생산이 줄고 소비는 여전하니까 이제 야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이것이 내년 봄, 여름 돼갖고 야채가 본격적으로 더 많이 생산되는 시기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또 뭐 맞습니다. 거기에 큰 의미 둘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다만 그 ISM 서비스업 지수처럼
음, 이 서비스 물가가 생산, 이 상품 물가보다 많이 오른 점은 사실 좀 부담이지 않을까요? 음, 네, 하여튼 그런데 뭐 그, 그 전체적으로 예, 고용시장 외에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예,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네, 또 이제 미국의 그 휘발유값 뭐 음, 이것은 이제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 값을 내리기 위해서 정유사들에게 뭐 거의 강제 압박으로 휘발유 생산을 늘리라고 뭐 강제했잖아요. 이제 예, 그런 게 효과가 나와갖고 휘발유 값은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모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계속 하방해. 그래서 고용시장만 지금 음, 안 내려오고 있는데 고용시장도 조금 그 속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좀 이제 들리는 거죠. 깨지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연준이 뭐 금리 인하, 소위 말해서 피봇으로 갈 가능성은 작지만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시기는 조만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월가의 대표적인 약세론자면 가장 강하게 약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요일에 리포트를 낸 걸 보면 12월에 0.5%를 금리를 올리고 2월에 0.5%, 3월에 0.25%를 올리고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조만간 금리 인상이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2월이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커다란 투자 은행들이 금리 인상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불안한 것은 결국은 이제는 금리 인상이 좀 줄어드는 것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되는 것으로 충분히 그건 인정한다. 다만 물가가 높아 있는 상황이 하락하는 정도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걱정이 시장을 지금 그러니까 내리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점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미국의 경제 침체, 네, 뭐 하드 랜딩이든 소프트 랜딩이든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와중에 한 번은 올 것이다. 음, 요것이 이제 증시에 이제 계속 되어 있는데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투자의 정석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은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네, 그죠? 국채 네, 금리가 상승하면은 나스닥 지수 하락하고 요게 거의 이제 공식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난 한 주는 요게 반대였어요. 음, 맞습니다. 요게 네, 국채 금리가 세게 하락하면 나스닥 지수 더 크게 하락해요. 네. 그 국채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하면은 네, 네, 올라가면 나스닥 지수가 다시 힘을 받는 거예요. 음, 지금 요게 뭐냐면은 국채 금리가 세게 하방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래 공포가 그만큼 세게 작용한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 갖고 진짜 경제 침체가 왔을 때를 가정한다고 그러면은 그때 상황에 비교할 때 지금 나스닥 지수 자체가 비싸다는 이제 그런 음, 결론이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래 공포가 좀 수그러드네 그거 안 올 수도 있네 이런 데 희망이 심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올라가는 이건 지금까지 지난 올해 내내 이루어졌던 그 패턴에서 지난 한 주는 반대 패턴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아래 걱정이 리세션의 그 걱정이 미국 증시를 지금 억누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페드 피봇이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이게 상당히 멀어진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난번 연설에서 얘기했듯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지 그건 확신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증시가 그대로 지수에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나스닥이 지금 10월 말부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1월 말부터 약 3주 동안 나스닥 지수의 11,000포인트, 그다음에 50일 이동 평균선을 지켜내고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강력하게 하방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정도는 지금 긍정적으로 어떻게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네, 아직은 이제 바닥을 이제 간신히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상황, 그걸 지금 잠깐 선생님이 또 네, 연결이 안 돼서
이게 통신 상태 네, 또다시 안 좋아져서. 네. 그래서 나스닥이 우리가 나스닥 100, 예. MDX라고 그러잖아요. 예. MDX가 11,100. 요 지점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추세선이에요. 예. 요것이 지켜지면은 계속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수요일 날 저녁, 뭐 목요일 날 아침, 요럴 예. 때는 11,100도 깨지는 것이 아닌가 좀 예. 이제 걱정스러운 장세였는데, 하여튼 다시 올라서 이제 추세선을 이제 훨씬 위에 섰는데, 제가 볼 때는 나스닥 지수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지금 예. 그 차트 모습이. 예, 그리고 나스닥 쪽에서는 그 어닝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반면에 반도체 쪽에서는 어닝이 잘 나와요. 예. 브로드컴도 잘 나와갖고 예. 금요일에 상승으로 이끌었고, 그래서 이왕 기술주에다가 투자할 바에는 나스닥 지수보다는 반도체 섹터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다우 지수가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고, 그렇다면은 S&P 500 중심의 이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있는 이 거래소의 이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 지금 현재 애플과 테슬라가 지금 계속 연이어서 문제가 되는데, 테슬라는 또 최근에 이 담보대출 가능성,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분석,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계속 생산량을 감소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 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또 그 12월 그 마지막 주, 원래 그 연말에 이제 하루 이틀은 이제 공장이 쉴 수 있는데, 네. 그 중국 공장을 연말에 일주일을 아예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테슬라가. 근데 그것만 봐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이제 입증하는 거죠. 네. 그럴 바에는 이제 노동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제 그런 핑계로 푹 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도 이제 컷해요. 그 가격 인하. 근데 이런 것도 결국 테슬라의 그 마진율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진 그 론. 그것도 이제 빅뱅크들이 이제 높은 이자로 해갖고 테슬라에게 돈을 13 빌리언 달러 빌려줬는데, 네. 뱅크들이 요거를 테슬라 주식으로 담보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자를 대폭 낮춰주겠다 했으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거거든요. 예. 제이스 자체가. 요걸 덥석 받으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주가 자체가 담보물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 이제 트위터의 경영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 뱅크들 입장에서 그 담보물 가치가 13 빌리언 달러 그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대량 테슬라 주식을 팔아갖고 자기들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직 뭐 공식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뱅크들이 달콤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지금 제코가 석자예요, 머스크가. 그런데 토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토요일에는 일론 머스크도 대충 금리 그만 좀 올려라 하는 뉘앙스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트위터에 크게 이렇게 했던데요. 네, 지금 뭐 테슬라뿐만 아니고 어떤 기업주 CEO들이라도 지금 제발 좀 금리 그만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네. 근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완화적으로 갔다가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 고용시장 같은 구조적으로 무너져서 다시는 몇 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기미가 없을 그런 뭔가를 확실하게 볼 때까지는 피봇으로 안 갈 것이다. 지금 그게 이제 대체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서 뭐 대형주는 뭐 좀 괜찮겠지만은 수익을 잘 못 내는 소형주들은 앞으로도 하방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작용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의 대부분의 헤지펀드, 그 다음에 뭐 투자은행들이 전부 다 더 떨어진다, 추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버텼던 이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이 JP모건의 마코 코로나비치인가요?
콜라노비치인가요? 콜라노비치. 예. 네. 이분도 어제 CNBC에 나와서 거의 항복 100기를 들었던데요. 혹시 뉴스 네. 보셨습니까? 이분 인터뷰? 네. 어떤 사실 이 내용을, 콜라노비치가 예. 월가에서 가장 불리시한 그 분석가였고, 네. 이 비중, 이 인물 자체 그 비중이 상당히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야하. 그래서 증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콜라노비치의 그 비율을 따라서 사실 그 현금화도 좀 현금화도 좀 미루고, 네. 탐리도 탐리도 여기 예, 맞습니다. 콜라노비치 옛날에 같이 일했던 뭐 그런 음, 이제 멤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탐리도 계속 랠리를 이제 예, 1월 달부터 주구장창 상승을 일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연말에 이제 2주만 남았는데 지금 콜라노비치가 지금까지 이제 2, 3주뿐이 안 남은 이 12월에 보니까 자기가 올해 전반부에 자기가 외쳤던 그 콜 도저히 이룰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거기다가 연준이 높은 금리에 오래 간다고 그러면은 내년에 한 차례 진짜 증시가 또 박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자기가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심하자. 자기는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인다. 뭐 이렇게. 지금은 어쩌면 상황이 그만큼 이렇게 다음 주에 CPI나 FOMC에 대한 걱정 때문인가 분명한데 이 걱정을 만든 게 결국은 고용지표, ISM 서비스업 지수, PPI까지 월가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콜라노비치 이런 분들도 거의 백기투항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네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 고용시장하고 인건비 상승 이것은 고쳐질 수 없는 영구적인 좀 항목이다. 지금 이제는 뷰가 그렇게 바뀌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뭐 어떤 측에서는 그 코로나 와중에서 근로자들이 많이 다치고 죽었고 그 다음에 이민 문호가 막혔다 보니까 이민을 들어오지 못해서 미국의 노동자 자체가 숫자가 줄고 있다. 결국 노동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비 인구일 텐데 그 소비 인구가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이민자로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국면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이 미국 이 토백이들은 그렇게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 아니거든요. 네. 웬만큼 먹고 살 게 있으면은 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반이거든요. 네. 예, 이게 한마디로 결국은 지금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처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인구 감소에 의한 침체인데 이게 미국에서만은 이민자의 유입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처럼 좀 다른 방향으로 갔었는데 이것도 변수가 되고 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다음 네네. 주에 중요한 일정이 기다립니다. CPI 결과. 이게 뭐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JP 모건, 골드만삭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까지 나서서 계속 이렇게 금리 올리다가는 우리 다 죽어 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건 곧 페드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성 멘트다. 그래서 페드 니들 함부로 하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CEO들은 페드에게 네. 지금 뭐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네. 그만 올려라. 이제 누적 효과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리면은 뭔가 시스템이 깨진다. 네. 그렇게 늦게 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금리 인상 중단하고 결과를 좀 더 지켜보자. 이제 그거거든요. 예. 근데 다음 주 폼시에서는 지금 50 예. 50pp. 네. 올릴 것으로 거의 확실히 되고 1월달, 2월달 또 올리고 더구나 이제 다음 폼시에서 연준 멤버들의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가겠냐 이것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준이 계속 압박을 가하면은 진짜 미국 경제에 심각하게 뭔가 시스템이 깨지고 부러지고 이런 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고 내년에 경제 침체가 소프트 랜딩이나 하드 랜딩이 온다는 걸 가정할 때 지금 현재 S&P 500의 그 PE가
지금 18배인데 음, 이것이 16배 정도가 돼야지 적당한 수준이다. 현재 18배는 비싸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나스닥의 그 빅테크들이 더 비싸다. 가장 비싼 축이다. 이제 이렇게 계속 베어리지 콜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12월 마지막에 산타 랠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계절적으로 가장 성적이 좋았던 이 마지막 산타 랠리 요거를 투자자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증시가 내려갈 상황인데 예. 결국은 월가의 매니저들도 작년에 보너스를 뭐 작년 수준만큼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받으려면 연말이라 좀 기분 좋게 지수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현재 나스닥 지수나 S&P 500의 하방 지지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증시 상황은 증시가 더 내려가고 싶은데 네. 이 산타랠리 나 혼자 못할까봐 그래서 못 팔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타랠리가 과연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이것은 다음 주 CPI 예. 이것이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CPI가 예상보다도 더 낮게 저조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산타랠리가 오는 거고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좀 더 뭔가 끈적끈적한 지표에서 내려올 기미가 없이 나타났다 하면은 산타랠리는 없이 끝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2018년 12월에 보면 그 당시에 금리 너무 올리지 마 이러면서 시장이 계속 경고를 했는데 12월 16일 그때도 16일 정도였는데 올리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오토파일럿 이러면서 계속 올릴 거야 그랬더니 폭락으로 무력 시위를 했거든요. 증시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는 증시 하방으로서 뭐 파월 의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압박하곤 하는데 만약에 FOMC에서 CPI를 근거로 당연히 하겠지만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강경 발언을 하거나 추가로 계속 언제까지 올릴지 모른다는 점도표를 올려버린다 그러면 정말 증시가 큰 폭의 하락으로 무력 행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그걸 미리 경고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감안한다면 또 안도렐리도 나올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런데 네. CPI 그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그 다음날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그러면은 시장이 거기에 안 따를 것 같아요. 예. 이미 CPI를 봤기 때문에 네. 그거는 파월 의장의 엄포성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CPI가 결국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봄씨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뭐 우리가 미국의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다르게 발표 전에 웬만한 정보가 먼저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거라면 결국 이제는 그 화요일, 수요일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 주도 이렇게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썩 좋을 가능성보다는 조금만 흔들려도 하락으로 움직일 그런 걱정스러운 장치가 더 가능성이 높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헤지펀드나 이제 큰 손들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원래는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 금요일이지만은 예. 보통 목요일에 일어나거든요. 네. 여기다 지금 엄청 하방에 지금 베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CPI 결과에 따라 갖고 이것이 뒤집혔다 그러면은 숏스퀴즈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페드가 금리 인상을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중단하거나 그다음에 월가 투자은행들이 계속 어떻게 무언의 압력으로 하고 있는 이제 금리 인상 좀 대충 그만하고 상황을 좀 보자 이 의견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에 힘을 실어준 CPI가 나올 것인지 그에 주목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증시 또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상당히 큰 이제 이벤트가 또 하나 있었는데, 중국의 시진핑 그 주석이 사우디를 지금 공식 방문 중에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했을 때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 예,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왕실하고 냉랭한 가운데서 압수단하고 주먹치기만 하고 그냥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아랍 국가들을 만나고 싶으면은 아랍에미레이트를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했지만은 이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공식 방문했을 때는 왕세자 그 본인 자체가 아주 극진한 환대를 했고, 거기다가 아랍국의 그 정상들, 아프리카에 있는 주요 정상들까지 사우디로 다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유엔 총회 정도의 그 규모의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경제, 기술적으로 전략적 시진핑이 대외적으로 국내 코로나의 상황에서 지금 약간 불리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어떻게 보면 새밭이고 한마디로 뭐 똥폼을 잡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똥폼을 잡고 싶어도 네.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네, 맞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완전히 세계적인 리더로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중국의 이제 화웨이 같은 그 기술주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그 신도시 개발 첨단화 여기에 채택하기로 이제 서로 합의했잖아요. 예. 여기에 더 나가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 정상회의 전체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하이에 에너지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위안화로 결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볼 때 이게 까딱하면은 페트로 유안 시대가 열리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편한 심기로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은 달러의 위상 또 거기에 또 부산물로 금 가격의 폭등 이런 것을 불러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내년 2023년도 한 해는 금 가격이 최종 승자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지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어차피 물가 인상률이 잡히고 패드 피봇이 나올 가능성 때문에 금값은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런 시진핑의 똥폼으로 그 위안화가 강해진다는 건 제가 거기에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일단 떨어졌기 때문에 위안화가 어느 정도 강화는 이게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오늘은 그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결국 중국의 똥폼은 뭐 사실 한국인으로서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별로 썩 기분 좋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뭐 호불호를 떠나가고 네. 이 정치 측면에서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은 이 중국 시진핑의 이번 그 아랍 정상회의 주최 이것이 이 중국의 위상을 국가적인 위상 또 중국의 통화 위안화의 위상 여기에 근본적으로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뭐 충분히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선생님 시간이 벌써 길어져서 다음 주는 사실 뭐 결과를 기다린 거 외에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CPI 직전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몸살이고 있다가 CPI가 저조하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CPI 나오기 그 직전에 상방으로 한번 베팅해보는 것도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그 점은 저희 그 상당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이 골드만삭스, JP모건 이 CEO가 동시에 비슷한 종류의 말을 하는 게 그게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네네. 거의 비슷한 같은 날 동일한 어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페드 너희들 말 잘못했다간 증시 폭락할 수 있어. 이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한번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뭐 우리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결과를 기다려 보고 그때 다시 그 다음 주에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시죠, 선생님.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선생님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좋은 네. 일이 있도록 좀 미국에서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이 속도를 조절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고용지표, ISM 서비스업 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월가의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금리 인상 마무리하는 기간이 내년 2월이 아니라 3월, 그리고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느냐 아니면 아니야 라고 부정할 것이냐, 결국 화요일 CPI 그리고 그 다음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달려 있습니다. 수정구슬이 없으니 어떻겠습니까? 지켜봐야죠. 예, 저는 FOMC가 끝나면 그 다음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송을 갖겠습니다. 아마 목요일,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방송은 금요일에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